네, 지금부터 1학기 중간고사 연합반 분석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중등과학을 맡고 있는 김혜진 강사입니다. 이번 연합반에는 또 다수 많은 학교에서 모였었는데요. 그중에 명덕여자중학교 친구들이 좀 가장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명덕 여중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1단원 화학 반응과 3단원의 일과 에너지 파트였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범위를 좀 채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채택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물리, 화학 파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명덕여중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험 대비를 했는데 게다가 또 서술형이 40점 정도의 배점을 갖고 있는 학교라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평균 95 정도의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인제 제가 준비했던 방식과 또 우리 학교의 분석을 토대로 또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객관식이 여기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14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제 서술형은 크게 4 문제, 그래서 하위 문제로 3 개씩 총 12 문제의 서술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유형 문제라든지 뭐 어려운 그래프를 분석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 자체가 지문이 길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 전혀. 네,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지만 서술형 배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점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이 명덕여중은 꼭 빼놓지 않아야 할 기본서가 바로 학교 자습서와 프린트가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객관식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화학 반응에 관련된 1단원 문제들 7 문제 중에서 지금 왼쪽이 실제 이번 시험지였고 오른쪽은 제가 요번에 친구들과 다루었던 자습서 또는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이 나오죠? 네. 똑같은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선지에는 살짝 다른 어떤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쪼끔 자습서를 먼저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면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도록 문제를 내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다른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기본서를 잘 유념하셔서 공부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왼쪽이 인제 화학 반응식을 묻고 있는 문제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였어요. 23 개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 보고 외워 보는 그런 수행 평가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시면 다른 중학교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을 법한 화학 반응식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그거를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저런 어떤 반응식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써 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화학 파트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과목이 되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토대로 지금 객관식에도 고대로 나왔고요. 이따가 서술형에도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제 운동과 에너지 단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또 자습서에 있는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죠. 수치까지도 똑같습니다. 인제 그런 그래프도 너무 낯선 그래프를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해석할 줄 아는지 네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래프 문제는 다 똑같은 그런 그래프를 갖고 와 가지고 대신 인제 쪼끔 그걸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9번 문제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의 운동이다. 또는 뭐
우장산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결국은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약간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도록 네 약간 그런 느낌 정도만 있는 거지 어려운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자습서에 있는 그래프들을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서술형 문제를 한번 가 보면 서술형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제 뒤에서 보면 또 인제 물리 파트가 나오는데 이번에 화학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세 가지 화학 법칙이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화학 법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응용된 문제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유까지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어떤 근거를 말을 할 때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화학 법칙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사실 제가 짚어 줬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한 친구가 시험 직전에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약간의 브리핑을 하시나 봐요,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정보를 맨 마지막까지도 잘 들어오는 그런 어떤 지시를 좀 내려줘야 합니다. 명동여중 친구들이 특히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힌트를 꽤나 주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확실히 많이 음 어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서술형 대비를 할 때에도 제가 인제 자습서 문제들을 한번 풀고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지워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네 그런 과정들을 시켰습니다. 물리 파트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 두 개를 갖고 나와서 저렇게 일에 대한 의미를 묻거나 계산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 서술형 4번 같은 경우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 물체에 주는 힘이 대부분 친구들이 이 술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던가 이렇게 쪼끔 헷갈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무 도막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이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묻고 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 명동여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기말고사 대비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합중은 2 학년, 3 학년이 준비되어 있는데 5월 31일 개강인 토요일 반이 있고 6월 1일 개강인 일요일 반이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명동여중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